오늘은 아파트 층간소음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8월 4일 정부는 지금까지 있던 층간소음 사전 확인제와 함께 사후 확인제를 확대 시행하여 시민들이 겪는 층간소음 민원을 해결해 보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사후 확인제 또한 강제력이 부족해 실효가 있을지 의문이 되고 있는데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주거 생활과 관련된 정보를 꾸준히 올려드리고 있는 친절한 생활 연구소 김도형 소장, 김 소장입니다. 아파트에 살거나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분이라면 평생 공짜인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제가 새 영상 올릴 때마다 유익한 정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정보는 층간소음 기준이 강화되었고 사전 확인된 공법이나 제품을 사용하면 층간소음 기준에 맞는 것으로 인정해주던 사전 인증 제도와 함께 추가로 시공 완료 후에 층간소음을 다시 확인을 하는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가 시행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먼저 8월 4일 개정된 주택법을 소개해 드리면 지금까지 사전 인증제라고 해서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공인기관인 LH공사나 건설기술연구원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해당 기술 기준에 맞게 설계, 시공하면 층간소음이 차단된 아파트로 보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 감사원 감사에서 사전 인정을 받은 아파트 191채를 직접 확인했더니 96%인 184채가 인정 등급보다 낮은 것이 밝혀졌습니다. 심지어 60%인 114채는 최소 성능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참담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는 사전 인증 업무를 맡고 있던 LH공사와 건설기술연구원이 도면보다 두껍게 제작한 실험체를 갖고 와도 그대로 실험을 해주는가 하면 처음부터 조작된 성적서를 보고 적정하다고 인정을 해주는 부정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LH공사나 건설기술연구원이 이에 대한 처벌이나 징계를 받았다는 뉴스는 접하지 못하고 있으니 저만 못 들은 것인지 아니면 여러분도 못 들은 것인지 댓글을 통해서 말씀을 좀 해주세요. 지난 1월 중순 위와 같은 내용의 감사원 발표를 영상으로 제작한 적이 있는데요. 위에 링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참 한심한 일입니다. 이 외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를 받은 방법이 있었는데요. SH공사 같은 공공기관에서 시공한 공사 현장 126곳을 확인한 결과 88%에 해당하는 111개 현장이 시방서와 다르게 시공이 되어 층간소음 기준을 맞추지 못했고 사전 인증을 받았던 바닥 구조재가 현장에 납품되지 않고 다른 저가의 품질의 다른 제품이 시공된 적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현장 소장이나 공사 감독관이 퇴직 직원의 부탁을 받고 성능 인증서가 아예 없는 바닥 구조 제품을 시공하기도 했고 심지어 가짜로 받은 성능 인증서도 없는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이상한 제품이 시공된 곳도 있었다고 하는 감사원 발표가 있었습니다.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법령 개정이 준비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2020년 8월 4일 이후 사업 승인을 받는 아파트부터는 시험체가 아닌 실제 완공된 아파트를 건설한 후에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바닥 충격 성능 검사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검사 시 성능 기준 또한 대폭 강화되어 가볍고 딱딱한 충격을 뜻하는 경량 충격음은 58dB에서 49dB로 어른들의 발꿈치 소리처럼 무겁고도 부드러운 충격음인 중량 충격음은 50dB에서 49dB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좋았는데 문제는 성능 검사 후에 기준이 미달되었을 때의 문제입니다.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사용검사권자가 보완 시공하거나 손해배상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 주체 즉 시공사가 열흘 이내에 조치 계획서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면 끝입니다.
상식적으로 기준에 미달된다면 재시공하거나 추가 시공을 해서 기준에 맞게 보수를 한 후에 사용검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조치가 없이 권고만 하면 끝이고 그래도 안 하면 손해배상 소송을 일일이 하라는 것입니다. 법을 만드는 분들에게는 손해배상 소송하는 것이 별것이 아닌 것처럼 보일지도 몰라도 현실적으로 수백 세대 입주민들이 마음을 맞춰서 변호사 선임하고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몇 년씩 하는 소송을 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기준에 맞게 시공을 하려면 세대당 100만 원에서 300만 원 가량의 시공비 상승이 있다고 하는데 잘못 지었을 때 책임이 행정 권고 정도라면 어느 시공사가 세대당 100만 원에서 300만 원의 원가 상승을 부담하고 집을 지으려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 500세대 아파트가 세대당 200만 원만 든다고 해도 10억이 드는데 말이죠. 기준을 지키지 않았을 때의 불이익이 절감액보다 적거나 없다면 그 법은 허공에 외치는 선언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층간소음 관련 칼부림이 몇 개나 되고 안타까운 목숨이 또 얼마나 고통 속에서 사그러졌습니까? 2019년 감사에 지적되었던 LH와 건설기술연구원의 비리를 눈감아 준 것처럼 이번에 또 대충 법 만들고 언론 플레이만 하고 근본 대책은 세우지 않는다면 나와 내 가족이 윗집 또는 아랫집과 싸워야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본 대책은 간단합니다. 소음 기준을 만들었으면 사후 무작위로 검사를 해서 기준 이하가 나오면 재시공시키면 됩니다. 그렇게 법을 만들어야 혹시 검사에서 기준 이하가 나올까 기준 달랑달랑 맞추는 시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확실한 층간소음 차단 시설을 하게 됩니다. 그 차단 설치 비용이 차후 기준 미달에 따른 재시공 비용보다 적을 때 시공사들은 처음부터 기준에 맞는 시공을 하게 될 거 아닙니까? 이미 우리나라에는 제대로 된 층간소음 저감 시설이 없는 아파트가 너무나 많이 보급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된 층간소음 저감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국토부 공무원들, 국회의원들 모두 직무유기입니다. 지금까지도 직무유기를 해왔고 언제까지 계속 직무유기를 하실 겁니까? 오늘 내용 중 혹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아래에 댓글로 질문을 주시면 답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종 모양 눌러서 알림 설정까지 해 놓으시면 새 영상 올라오면 빨리 보실 수 있습니다. 제 영상은 저작권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함께하는 밴드나 단톡방 또는 페이스북에 무단으로 올리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친절한 생활 연구소 김도형 소장 김 소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